새해 들어서 좀 계획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게 수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 버렸어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수면이 잠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재밌는 것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면을 잘 취하면요. 우리 몸의 대사가 다 정리가 돼요. 잠을 못 자면 대사가 엉망이 되고 식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아침 식사가 그날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아점이나 점심을 첫 끼로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 식사 또는 그날의 첫 끼가 되는 아점이나 점심 식사도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날의 첫 끼,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몸은요, 밤에는 이제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잔잔하니까 인슐린 레벨도 잔잔해요. 그런데 첫 끼를 먹는 그 순간에 그냥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먹었다든지 잘 이제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하고 같이 먹었다 이러면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이것은 아주 잔잔한 호수에다가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잘 될 일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갈 문제도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11시 정도 되면은 아침을 먹고 나갔는데 또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또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또 찾게 돼서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은요,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혈당을 안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아침 식사가 빵에다가 주스 같은 거 먹는 것들, 그리고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갈아낸 것을 후루룩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을 야채하고 같이 단백질을 같이 드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침 식사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딱 3개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음식을 드십시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은 결국은 정제가 잘 된 음식이니까 우리가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야채 위주로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형식을 먹자는 말씀드려요. 고형식이 뭐냐면 유동식의 반대말입니다. 후루룩 먹는 음식들 있죠. 미음이라든지 죽, 그리고 미숫가루, 스프 이런 것들 누룽지까지요. 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목넘김이 상당히 쉬워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 많이 먹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숫가루부터 누룽지까지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악플들이 막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미숫가루 먹고 죽 드시고 100살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데 병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위장관이 돌아올 때 처음에 먹는 게 미음이에요. 그다음에 죽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상 식사로 바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소화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위장관계 질환이 있는 분 빼고는요. 이렇게 식사 습관을 고형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유동식은 후루룩 먹게 되면요. 유동식을 후루룩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쫙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제 누룽지, 스프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일어난 사람들을 고형식으로 바꿔요. 계란이라든지 우리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바꾸면요. 혈당이 잠잠합니다. 거의 올라가지도 않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뾰족하게 올라가는 것과 혈당 스파이크가 잔잔한 거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고형식으로 드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후루룩 먹는 거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무슨 알파벳으로 나온 주스들도 있고요. 오트밀도 마찬가지예요. 오트밀을 통오트밀로 꼭꼭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트밀이 좋다 그러니까 오트밀 가루, 오트밀 음료로 나와가지고 후루룩 먹게 나오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안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저작근을 이용해서 꼭꼭 씹어야 우리가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것이죠.
후루룩 먹고 나갔더니 1시간 뒤에 또 배고파.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반복되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이 씹는 저작근의 활동에 의해서 뇌로 가는 신경 물질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뇌 기능이 깨어나요. 그래서 아침에는 씹어서 드셔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수험생들은 정신도 맑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이렇게 고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단백질 유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자는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계란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잘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욕이 억제가 잘 돼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살을 덜 찌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 요즘에는 뭐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침 안 드시는 분도 좋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나는 아침을 굶고 아점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좋은 음식을 먹을 거야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침은 좀 꼭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정말 이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세 끼를 드시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이에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요, 너무 오래 굶으시면 또 그 단식을 깨는 첫 끼 식사를 너무나 많이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정확한 끼니에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당뇨 환자분들은요,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 하시면 안 돼요. 또 아침을 굶으셔도 안 좋아요. 당뇨약을 드신다는 거는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버리면요, 오전 중에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요, 아침을 꼭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 중에 특히 섬유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유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질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뭐 맛도 없고 몸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섬유질은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4의 영양소로서의 섬유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음에 영양소가 이제 섬유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섬유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포만감을 많이 줘요. 우리가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질긴 음식, 나물, 야채를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그득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류를 적게 먹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당 수준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섬유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것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번 완충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먼저 많이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이 섬유질이 그냥 위하고 장에서 아무 쓸모없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장내에 들어가면요. 섬유질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도 활발해지게 돼 있고요. 뇌 장축이라고 하죠. 뇌하고 장은 이제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변비도 예방해 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은 좋은 역할을 하는 제4의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어떤 것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는 섬유질, 특히 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양배추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는 뭐 구하기도 쉽고 이제 저장이나 또 요리 방법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뭐 1인 가족에서도 좀 사놨다가 계속적으로 드시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고 하니까 이 야채, 섬유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계란을 먹더라도 이렇게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은 풍부한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포만감이에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배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U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위 궤양을 치료하고 위장관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배추로 만든 뭐 위장 보호제 이런 약품으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배추가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나 십이지장의 벽을 보호해줘서
위궤양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들 비타민 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짜고 맵게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힘든 위장 관계를 양배추가 한번 싹 정리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위장 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섬유질이에요. 양배추에는 아주 풍부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 양배추에서 풍부한 섬유질이 이제 혈당 수준도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고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양배추를 아침에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는요 상당히 낮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칼로리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들과 같이 드신다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배추는 다양하게 이제 조리를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쪄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는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넓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은 것을 넣어서 싸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조리법으로도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좀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양배추는 언제든지 먹어도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언제든지 좋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침에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제 현대인들의 그 시달렸던 위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양배추가 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아침에 먹는 걸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언제든 먹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배추는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비타민 U가 파괴가 덜 된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보통 양배추를 보관해 놨다가 채를 썰어서 다음날 아침에 다른 것들과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양배추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면 보통 뭐 이렇게 연구를 찾아보면 하루에 100에서 200g 정도 먹어라. 양배추 한 통이 작은 중간 정도 되는 양배추 한 통에 4분의 1 정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양배추를 먹어서 큰 불편감이 없다면 많이 드실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양배추 많이 먹으면 정말 변비도 예방되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양배추를 먹었더니 속이 너무 불편해, 가스가 너무 많이 차, 그리고 변도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100g 내지 200g 정도 드신다. 중간 정도 되는 양배추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우리 보통의 권장량이지만 조금 적게 드시거나 조금 많이 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요즘에 양배추를 즙으로 내거나 환으로 만들거나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양배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일면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양분이 섬유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즙이나 환으로 만들면 이 섬유질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다 파괴시킨 채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배추를 즙이나 환으로 먹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약물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양배추는 어떻게 보관하고 먹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양배추를 이제 샀는데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양배추를 샀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배추를 사시면은요 양배추는 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관을 하시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양배추를 사시면은 이 맨 밑에 밑도기가 있죠. 뭐 배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파내세요. 그다음에 아주 맑은 물에다가 정수물을 갖다가 키친타올에 적셔가지고 그 부분에 끼워주세요. 그다음에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면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요 배꼽 있는 부분에서 양배추가 자주 상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려내고 젖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보관을 해주시고 랩으로 싸주시면 거의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먹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단연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먹을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양배추는 이제 야채고 섬유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땅콩 버터나 그릭 요거트를 저는 많이 싸 먹게 되는데 그릭 요거트는 우리가 이제 꾸덕꾸덕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찍어 먹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찍어 먹기도 하고 양배추가 넓으니까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에다가 넣어서 같이 드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굶으면요 다이어트는 100점 100패예요.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굶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굶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도 올라가고 하면서 살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굶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체중은 조금씩은 빠지겠죠. 그런데 이 빠지는 체중이 고스란히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고 또 요요 현상을 부르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굶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나 조급하게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3 내지 6개월 동안에 환자분의 체중의 10kg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저는 비만 클리닉에 있으면은 뭐 150kg 정도 되는 환자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이상 체중이 한 70kg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50kg 되시는 분들한테 70kg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너무 먼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체중의 10%라는 거를 저는 꼭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5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15kg예요. 이거를 3 내지 6개월 만에 빼자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60kg 환자가 키가 좀 작으신 분이 60kg라 중년 분들이 살이 쪄서 내장 비만으로 오셨다. 이 부분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킬로의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3 내지 6개월 동안 환자분의 체중의 10%, 6kg 정도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자기 체중의 10%만 감량을 했더니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 건강도 좋아지고 관절염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도 좋아졌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의 10% 항상 생각해 주세요. 내가 70kg면은요, 7kg 정도를 3 내지 6개월에 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새해에는 이런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꼭 지켜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자, 정제란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생각해 보면요. 벼가 수확이 되죠. 요거를 도정을 하잖아요. 방앗간에서. 그러면은 이 쌀이 현미가 됩니다. 누런 쌀이 되죠. 여기서 더 도정을 하면 하얗게 백미가 되죠. 이거를 더 갈아내면 쌀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점점점 맛있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됐다는 것은 통곡류가 아니라 많이 정제가 됐다는 건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미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올리고 영양가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안에는 섬유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쌀을 갖다 백미로 만들고 이 갈아낸 떡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이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올리죠. 또 영양가도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고 포도당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기전을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에 포도당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 올라간 거를 인슐린이 나와서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이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많이 먹게 되면요. 혈당 수준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끄집어 내리려면 인슐린이 폭풍처럼 밀려 나와서 이 혈당을 끄집어 내고요.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는 다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거를 저 내장 깊은 곳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가 있습니까?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그리고 아주 단맛 나는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이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런 엉망이 된 생활 습관들을 정상화시켜준다는 의미, 그리고 다이어트와 항노화,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간헐적 단식은 크게 2가지 이론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이론은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고요. 한 가지 이론은 생체시계라는 이론이에요. 자가포식은요, 우리 몸이 굶었더니 세포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세포를 깨끗하게 하고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더라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론이고요. 생체시계 이론은요,
뇌하고 눈에 있는 시계는 중추의 시계고요. 위하고 장에 있는 시계는 말초의 시계인데 이 시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해가 뜨면 먹고 일을 하고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주 원시 시대부터 이뤄온 우리의 생활 습관인데 이게 현대인들은 완전히 깨져버려 있죠. 그래서 해가 뜨면 먹는 것을 해가 뜨면 먹고요. 그리고 눈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은 먹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면은 나주로 인식하는 위장 관계 이런 것들의 시계를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이 생체 시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이제 간헐적 단식의 중추 이론인데 우리가 단식은 좋아요. 그래요. 단식은 좋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굶을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했을 때 하루 중에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굶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했더니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이론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FMD입니다. 단식을 모방하는 다이어트.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하루 중에도 단식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몸이 정상화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대 12부터 간헐적 단식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시간을 굶었더니 비로소 우리 몸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세포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 보통 8시간을 먹게 되면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가자.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이 공복 시간을 무리하게 늘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2시간도 공복이 잘 어려운 사람인데 무리하게 14시간을 굶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며칠 하다가 다 포기하고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주기적 폭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먹고 저녁을 일찍 마치고 주무시고 밤을 이용해서 단식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올빼미형 인간이면 저녁을 좀 늦게 드시고 아침을 좀 늦게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의 생활 스타일대로 맞추시면 되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12대 12를 하시더라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물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이에요.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은요, 식후 걷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혈당이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거의 뭐 정상인들도 200까지 올라가요. 나는 정상 혈당이 70에서 140인데 내가 200까지 올라가요. 이런 분들 계신데 실제로 점심시간에 정말 나가서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를 먹었는데 나중에 혈당을 재보면은 식후 1시간 후에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젊으신 여성분들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지만 일단 혈당이 올라가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걸어야 됩니다.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나가서 걸으십시오. 어떤 식사를 하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후에 걷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걷기 시작하면 멈춰요. 그리고 쭉 유지하다가 많이 걷게 되면 떨어집니다. 이제 쭉 걷다가 딱 이제 몇 분 못 걷고 멈추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식후에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인들은 이제 식사 후에 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 걸 방치해 놓는 결과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 조그마한 근육이라도 움직였더니 혈당 수준이 조금 덜 올라가는 게 하는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예를 들자면 발가락 종아리 근육만 까딱까딱 했는데도 혈당이 좀 적게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후에 산책하듯이 좀 걸었더니 혈당이 좀 덜 올라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녁 식후에는 좀 많이 걸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저녁 식후에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녁에 또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저녁 먹으면 이렇게 퍼져가지고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다가 조금 속이 편해지시면 한 바퀴 돌고 오시고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오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식사 직후에 걸으세요라는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식사 직후에 걸으면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게 무리하게 걸으란 말 아니고요. 식사 직후에는 어슬렁어슬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식사 직후에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프고 소화가 괜찮으면은
이제 20분 정도, 30분 정도를 충분히 걸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직후에 조금 약하게 걷다가 속도를 올려서 걸었더니 식후 혈당에도 도움이 되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 걷기도 꼭 새해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데 당 독소 줄이는 것을 새해부터는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독소가 좀 생소한 개념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독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 독소라고 불러요. 얘는 뭐가 독특하냐면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오면 몸에서 잘게 부서내서 땀이나 대변, 소변, 호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끝까지 남아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요. 세포 수준에부터 달라붙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에 다 덕지덕지 달라붙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세포를 딱딱하게 경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 경화도 만드는 게 이 당독소고요. 그리고 주름, 피부 세포를 경화시켜서 만드는 게 당독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의 문제는요. 노화와 비만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당독소가 그러면 이제 어디서 주로 들어오느냐? 우리가 몸속에서도 당독소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억제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질병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당독소가 생긴다면 질병 치료를 잘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당독소를 우리가 생기게 하는 이유는요. 섭취하는 음식이에요. 당독소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라고 그랬는데 얘가 어떤 상황에 제일 많이 생기냐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물 없이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거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지고 이런 것들에서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직화구이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튀기고 구운 음식, 치킨이라든지 그리고 오븐이라든지 에어프라이어 같은데 구운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당독소가 높아요. 삶은 닭과 튀긴 닭, 구운 닭, 그리고 삶은 감자와 튀긴 감자는요 엄청나게 당독소의 차이가 나요. 그 당독소를 먹으면 결국은 우리 몸의 기능, 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당뇨가 되고요. 그리고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부터 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만들고요. 간에 가서는 지방간도 만들고 간경화도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질환의 원인이 돼서 이제 당 독소가 속속들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연구로 밝혀지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만 클리닉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당 독소가 높으시면요. 일단은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을 계속 쌓는 몸이 돼서 대사증후군이 와 있는 분들이 당독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당독소가 상당히 높아서 당 독소를 저감하는 이런 음식을 도움이 되게 드시고 하시면 당독소가 떨어지면서 다이어트 잘 되게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당 독소를 저감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거꾸로 물 없이 불에 굽고 튀긴 음식이 아니라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음식이 당 독소가 상당히 적어요. 예를 들자면 샤브샤브, 수육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신선한 우유 같은 것들의 당 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보다 건강해지고 보다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새해 들어서 좀 계획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게 수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일부 환자분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수면이 잠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재밌는 것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게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수면은요. 우리 인류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몸에 건강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요. 우리 몸의 대사가 다 정리가 돼요. 자, 수면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밤 9시에는 자게 해라라고 하는 게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10시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은 키를 크게 만들죠. 그런데 성인들에게는요. 성장 호르몬이 또 나와요. 이 성인들에게는 키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 식욕을 잘 정리를 해주고 내장 비만을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해야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는 건데
새벽 2시에 잠을 잤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고스란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나와서 도움을 주는 물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 호르몬을 천연 식욕 억제제다, 천연 다이어트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렐린, 렙틴 같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수면이 잘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날들은 막 식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나왔더니 뭐 단계 당기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튀김을 먹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잠을 못 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가 쭉 올라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요,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쌓게 하는 원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대사가 엉망이 되고 식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꼭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로는 꼭 주무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데 제일 방해하는 녀석이 뭐냐면요,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이에요. 이 휴대폰을 보면서 밤에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면요,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낮이구나라고 우리 뇌가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을 깨우는 도구를 들고서 우리가 잠을 청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너무 밝은 불빛,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공 발광 조명이라 그래요. PC, 태블릿 PC,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 좀 멀리 해놓고 은은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다가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는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내 건강을 잘 유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정보는요, 제 유튜브 닥터리 TV에 오시면은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